자, 오늘의 강의입니다. 투자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 뭐 주식 투자는 위험한 거다,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투자를 왜 해야 되는가를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요게 이제 93년간의 금값입니다. 93년간의 금값. 어떠세요? 배단비님 어서오세요.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엑셀표로 가격을 해갖고 미리 정리를 해놨어요. 저도 헷갈리니까. 그죠? 그래서 93년 동안 164배가 상승했습니다. 금값이. 와, 대단하죠. 금 이렇게 안 움직인다고 하는데 금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요? 말도 안 돼. 그리고 최근에 어때요? 200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급격하게 상승했죠. 그죠? 2000년대까지는 거의 상승이 미미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어때요? 확 왔다 한번 눌리고 완전 날아가고 있죠. 이게 왜 날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그전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죠? 근데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 첫 번째는 뭐예요? 돈을 더 많이 푸니까 급격하게. 여러분들 M2 통화량 같은 거 이런 것들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많이 나오죠. 그런 통화량 증가에 따라서 많이 증가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채굴량이 어때요? 채굴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마이너스로 가는 게 아닌데 금 채굴이 옛날에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근데 어때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다고요. 이 말이 뭐냐면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채굴 난이도가.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각종 비용들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채굴량,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손쉽게 캐낼 수 있는 금들은 대부분 캐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급등을 하는 거예요. 왜? 이쪽에서 공급되는 양이 줄면 이쪽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주고 바꾸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돈 있으면 금 사고 싶어 하잖아요. 왜? 금값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정확히 금을 모방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그래서 금값이 이렇게 93년간 164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적금을 했으면 상관없었겠죠. 그때는 뭐 20%도 주고 30%도 주고 뭐 15% 주고 막 8% 그죠?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어쨌든 금리가 줄어들긴 했지만 이때는 금리를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굳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금은 어땠어요? 오히려 옆으로 기고 있었죠. 그러니까 금 투자한 바본 거예요. 그죠? 금리는 높은데 금은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채굴량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그리고 연준도 이렇게 통화를 많이 찍지 않았고. 그죠? 얘네들도 이 당시 이 전으로 가면은 어떤 통화를 확 풀어갖고 돈을 찍어갖고 프린팅해갖고 이렇게 시장을 살리는 이런 것들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어때요? 머니 프린팅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금값이 거기에 반응해서 확 튀고 있잖아요. 그러면 2000년대부터 뭔가 바뀐 거예요. 어떤 돈을 모으는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어때요? 금리는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뭘 느껴야 되냐면 돈을 모으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구나. 이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하듯이 이렇게 적금을 해서 돈을 모으는 게 맞았어요. 적금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닌데 지금 시대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금값이 이렇게 오르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달러를 많이 풀어서 그렇다. 그죠? 그러면 그 달러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100년간의 달러입니다. 100년간의 달러. 자, 100년 전에 1달러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그 가치가 얼마나 수렴하냐면 0.05달러, 즉 마이너스 95%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종이 돈으로 가지고 있으면 마이너스 95%가 된다고요. 그냥 가지고만 계시면.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달러가 100년간 마이너스 95%가 됐잖아요. 근데 일반 그 아시아 통화들 있죠? 신흥국들 통화는 여기서 또 마이너스 90%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흥국 통화는 0.005 아니면 0.006이 돼요. 1달러를 갖고 있었으면 0.006달러가 돼요. 아시아 통화를 여기다 대비해버리면. 그래서 이 말이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금을 갖고 있으면 돈이 녹아요. 근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좀 덜했다고요. 왜? 이때는 금리가 높았고 금값도 이렇게 상승하지 않았어요. 왜? 이때는 머니 프린팅을 안 했거든. 그죠? 근데 달러의 가치가 어때요? 급격하게 하락하는, 급격하게. 돈을 계속 찍어내고 물건값은 계속 오르고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 어때요? 종이돈 있죠, 종이돈. 자, 이거 결론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부수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원초적인 가장 베이스의 투자란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는 종이화폐를 하루빨리 자산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돈을 갖고 있으면 녹아요. 그리고 그 녹는 속도가 어때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좀 더 가속화되고 있죠. 그걸 뭘로 반증하고 있어요? 금값으로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금이 정확히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금이. 예. 이 금이 거기에 정확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어떤 돈을 모으는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아, 이게 더 이상 금리가 낮으니까 적금을 해서 우리가 어떤 돈을 모으는 부를 이루는 이런 것들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보세요. 이 금은 굉장히 보수적인 자산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수적인 금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다른 것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뭐 마이애미, 미국에 있는 마이애미 해변에 있는 그 앞에 있는 땅값, 강남의 땅값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얘보다 이렇게 오른 것보다 한 100배씩 더 올랐겠죠. 그죠? 왜? 여기는 너도 나도 살고 싶어하고 더 이상 찍어낼 수 없고 심지어 금처럼 조금이라도 캐낼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강남을 100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강남이 아니지. 땅값이 강남의 땅값이 오르는 이유가 뭐야? 그 위치, 거기 바로 거기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더 만들어낼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야. 왜? 너도 나도 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하니까. 2배를 주고도 3배를 주고도 사겠다 이거예요. 왜? 시장에 돈이 넘치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오늘의 결론 뭐냐? 투자란 자, 이 베이스 있죠? 베이스. 이 투자의 베이스. 투자를 해야 될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까? 이 베이스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돈을 종이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 자산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녹아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그래서 100년 동안 95%가 녹았지만 아까 금값 보여드린 것처럼 2000년 들어오면서 더 가파르게 상승하죠. 그러면 지금 2025년부터 앞으로는 이렇게 녹는 속도가 100년 만에 95%가 녹는 게 아니라 60년 만에 95%가 녹는다는 얘기예요. 더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 생애 주기에. 그죠? 더 가속화될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투자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왜 투자를 해야 되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어떤 투자를 할지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죠? 여기다가 레버러지 투자하시고 막 몰빵하시고 선물 옵션 하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으로만 싸우면. 레버러지 막 투자하고 자기 돈은 요거밖에 없는데 레버러지 이만큼 싸우면 결국 무너져서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바닥에다 1층씩 깔아놓는 거예요. 1층씩 다 깔아놓는 거예요. 1층을 일단은 이런 식으로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버신 돈으로 이 소중한 이 노동 땀 흘려 번 돈을 여기 1층을 딱 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이 1층이 단단해지죠. 그 위에다가 또 1층을 또 쌓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2층으로 또 쌓는 거예요. 근데 보통 1층까지 잘 쌓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딴짓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큰 거 막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하시는 분들이야? 1층 쌓다 보니까 이제 투자에 대해서도 뭐 좀 알 것 같아. 나 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보다 투자도 늦게 시작했는데 나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나오면 괜히 막 배 아프고 승질난단 말이야. 그러다가 쓸데없는 짓을 하시는 분들 있어요. 레버리지 지르시는 분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이렇게 잘 나가시다가 최근에 이만큼 지르신 분을 봤어요. 대출 받아서 갑자기 뜬금없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갖고 몰빵을 하시더라고. 갑자기 탄탄하게 하시던 분인데 근데 그분이 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뭔가를 알겠다는 거야. 뭔가를 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정말 두려웠어요. 왜냐면 이렇게 자산을 쌓으면 그냥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저 같은 경우에는 레버러지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50% 이상 덜어낸다 그랬죠. 레버러지 제가 예를 들어 100만큼 했는데 이제 앞으로 50만 갖고 할 겁니다 라고 했잖아요. 심지어 오늘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오르잖아요. 한 2배짜리 레버러지니까 막 10%씩 오르잖아요. 여기서 또 50% 덜어냈어요. 저. 이제 레버러지는 25%밖에 안 남았습니다. 레버러지 25%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신기하잖아요. 장이 이렇게 좋고 계속 가고 유가장 너도 앞으로 장이 좋을 거라고 보는데 왜 자꾸 레버러지를 줄일까요? 더 갖고 가야지. 욕심 나잖아요.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장이 심지어 좋다고도 보면서 왜 줄이냐고. 지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안 그래.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이렇게 이제 제가 폭락 왔다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런 데서 잘 매매해서 먹었어요. 근데 요때까지는 보통 사람들이 제정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저희가 반등하는 구간에서 레버리지 줄이고 여기서 완전히 레버리지 다 줄이고 현금 20% 확보하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계속 올라오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지니어스법 생기고 OBBBA 뭐 생기고 하다 보니까 또 관세로 돈도 번다고 하고 좀 불안하지만 더 갈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레버러지를 오히려 늘리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기서 욕심내시는 분들 있어요. 많아요, 심지어. 그리고 이 단계에서 수익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투자, 그다음에 주식시장,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투자를 어떻게 어떤 종목으로 많이 매매하느냐, 많이 버느냐도 물론 중요해요. 절대적인 금액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들고 가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이게 언제 이렇게 뜨느냐의 문제지, 이런 기간이죠, 기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의 문제지, 반드시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 단계는 올라올 수 있어요. 단지 누구는 10년 만에 올라오는 거고, 누구는 15년 만에 올라오는 거고, 누구는 20년 만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정해진 게임이에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라고 물으시면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이해되시죠? 정해진 게임이에요. 그죠? 이해하시죠, 이제? 이렇게 딱 넘어와도 이제 딱 알아들으시겠죠? 그죠? 정해진 게임이라고요. 돈은 시장에 계속해서 풀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시장은 그 돈이 풀린 만큼 반응할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포트폴리오를 짜고 우리는 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여러분들이 윤택한 삶을 사는 정도는 누구나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노멀하게 돈을 모으시는 분들도 다 모으실 수 있어요. 저는 투자에 뭐 한 달에 맥스 넣어봐 50만 원밖에 못 넣는데, 이분들도 가능해요. 단 조금 더 오래 걸리겠죠. 근데 본인이 욕심이 있다면 본인이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해야죠. 알바를 하든가 주말 알바를 하든가. 그죠? 나 주말 알바 하는 것들은 오롯이 투자에만 쓰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투자는 언제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언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투자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 근데 어떻게?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기초를 탁 공부해요. 그래서 아까 달러 놓는 거 보여드렸죠? 이런 기초가 내 마음속에 딱 이해가 됐어. 오케이, 여기까지 나는 무조건 이해됐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포트폴리오를 쌓는 거잖아요. 그죠? 포트폴리오 탁탁 쌓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엔 이것만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왜? 나는 돈이 더 없으니까 요 정도만 가지고 이 일단을 키우는 데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돈이 차고, 뭐 운영하는 금액이 뭐 1억 단위, 2억 단위, 3억 단위, 5억 단위가 되면 이제 다른 자산들도 위에다 쌓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데다 쌓아보는 거예요. 요만한 기초 위에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다른 것들 있죠. 요런 데다 쌓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맣게. 그죠? 그러면서도 여기 이제 2층 올리기 시작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쌓아가야 돼요. 그리고 돈이 이게 더 커지면, 예를 들어서 너무 막 이렇게 커져. 더 이상 쌓을 수 없을 만큼, 내가 막 불안할 만큼 커져. 그럼 어떻게 돼? 일정 부분 이만큼 덜어내서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는 어디야? 뭐 부동산 같은데. 아예 성격이 다른데. 주식, 금융하고 아예 성격이 다른데. 그러니까 부동산이 불과 같은 성격이 있다면, 부동산은 약간 딴 거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죠? 요런 데다가 또 쌓는 거예요. 따로 기초 만들어서. 부동산도 실물 자산이잖아요. 그럼 여기 쌓는 거예요. 대신에 뭘 공부해야 돼, 여기는. 여기는 이 베이스가 뭐예요? 이 베이스가 주요. 주요 부동산을 사야 돼요. 싸다고 사지 말고, 편하다고 사지 말고, 가깝다고 사지 말고, 주요 부동산을 사줘야 돼요. 왜?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되고 있고 지방이 소멸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의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돼,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그죠? 그렇게 깔려 있어서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여러분들 모두 대부분 상위 10% 정도의 금액은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상위 10% 정도의 금액이 얼마냐? 지방 기준으로 9.5억, 수도권 기준 13억입니다. 그래서 평균 대략 따져보면 한 10억에서 한 11억 사이에요.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 이 정도 목표는 여러분들이 시간의 문제지 다 이룰 수 있다. 순자산 10억 정도.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이런 순자산 10%에 이루지 못하고 무너지냐면, 다 뻘짓해요. 500만 원 갖다가 1000만 원 갖다가 2000만 원 갖다가 뻘짓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쌓이면 5년 10년 쌓이면 이게 2억 3억씩 돼요. 나중에 날린 돈 계산해보면.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돈 없어. 이래. 근데 나중에 예전에 주식했는 거 계좌 뒤져보면 막 1억씩 2억씩 날린 과거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투자하지 않고 그 돈 날리지 않고 만약에 지금까지 모았으면 이분은 파이어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이렇게 장이 좋은데 유가장은 여기서 레버리지를 다 덜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덜어내는 게 쉽지 않다고요. 조금만 야 한 달만 더 가져가 볼까? 일주일만 더 가져가 볼까? 하루만 더 가져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이크론도 50% 그때 덜어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죠? 근데 오늘 후회하겠죠. 오늘 10%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마이크론 레버리지. 제가 마이크론 레버리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때 50% 안 덜어냈으면 오늘 더블로 버는 건데. 그죠? 사람이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올라가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 엎어버려. 그리고 나서 아니야. 여기서부터 헤어 시작해 해서 레버리지를 또 투입하기 시작해요. 근데 계속 올라. 역시 내가 맞았어. 그러다가 죽어요. 끝나요. 그러다 안 보여요.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너무 많이 당해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조금씩이라도 잃지 않고 키워가는 게 중요해요. 이게 가다가 여기서 0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키워가다가 0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산이 이렇게 늘다가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도 안 끝나고 일자로 끝나요.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산이 어떻게 물려가냐면 이렇게 하다가 장이 내릴 때 내 자산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자산이 이게 이렇게 부러지면 안 돼요. 절대로. 이러면 끝나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금값 상승, 그 다음에 달러의 가치가 얼마나 절하됐는지 이런 것들은 팩트잖아요. 그죠? 100년의 역사에 대한 팩트잖아. 어떤 데이터를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편집하는 사람의 방향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사실을 근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명심하시고, 아, 내가 월급 받는 거를 이거를 돈으로 갖고 있으면 진짜 멍청한 짓이구나. 이걸 최소한 금이라도 사놔야 되는구나. 야, 금값이 저렇게 160배나 올랐다고? 맞아, 진짜? 데이터 찾아보세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가속화될 거라고요. 왜? 돈을 더 많이 찍어냈잖아요, 옛날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실제 데이터도 어떻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2000년대 이후 후반부로 갈수록 상승률이 더 가팔라요. 보세요. 이때 금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금은 그냥 예물이나 하고 그런 거지. 뭐 산업이나 조금 쓰이고 그런 거지. 보세요. 그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부터 머니 프린팅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반응하는 거예요, 자산이. 근데 여기다 기름을 한 번 더 부은 건 뭐예요? 금도 이제 채굴량이 줄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금도 자산에 편입하셔라. 자산이 좀 투자금이 크신 분들은 금도 편입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금이 안전자산이라서 무조건 있어야 된다. 안 그래요. 금도 주식시장 무너지면 같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누가 그래요? 초반에만 살짝 흔들릴 때만 금이 안전자산처럼 어떤 반응을 해요. 근데 시장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금도 찾아보십시오. 금도 같이 무너져요. 왜냐면 진짜로 경기 불황이 오면 사람들이 뭐 갖다 팔 것 같아요? 집부터 팔까요? 금부터 팔까요? 금부터 대다 팔아요. 불황이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돌반지예요. 금값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요.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금을 투자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이나 어떤 집, 부동산처럼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그거보다. 예를 들어서 주식이 한 60% 떨어지면 70%, 80% 떨어지면 부동산은 뭐 한 40, 50% 떨어질 거고, 근데 금은 한 30%그 정도밖에 안 떨어지니까 그나마 안전하다라는 것,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오늘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솔직히 너무 기초적인 거니까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너무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자꾸 데이터나 종목 이런 거에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꾸 그거 망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분들 제가 장담하는데 돈 못 벌어요. 종목 구걸하러 다니지 마세요. 종목 구걸하러 다니지 마세요. 그냥 좋은 기업들 있죠. 남들이 다 아는 뻔한 기업 이런 거 사셔도 돼요. 자신 없어? 지수를 많이 사세요. 미국에는 지수라는 좋은 상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수 사면 안 돼요. 미국의 지수라는 이런 깡패 같은 사기 같은 상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의 스탠다드를 설명해 드리고, 불안하면 지수를 좀 더 많이 가져가고, 내가 젊고 좀 공격적이면 지수를 좀 적게 가져가고, 개별 종목을 많이 가져가라고.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